지금 이 코칭 기법이 실제로 많은 곳에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좀 특이한 방법인데 워낙 유명한,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한때는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부부 상담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법이 지금 거의 4장 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도 그 방법을 쓰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코칭 기법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코칭 기법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코칭이라는 게 뭡니까? 코칭. 심리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리에 문제가 생기고는 우리는 이거를 내담자라 그랬잖아요. 자, 내담자가 옵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이걸 실제로 치료해주는 이 상담사가 요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요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요 사람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 요 사람의 뭔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서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를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요 사람에게 뭐를 해주냐면 코칭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기법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형태의 요런 게 나올 때는 어떻게 코칭을 하라는 그런 기법의 방법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코칭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기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냐면 바로 이 심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뭡니까? 감정 문제죠. 감정 문제예요. 이 감정 문제, 결국은 상처 문제인데 이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니까 코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에 관련되는 걸로 요게 상처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게 무감정으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위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코칭 들어가면서 너는 괜찮아. 요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요런 거를 좀 한번 바꿔보고 요런 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봐라. 그거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무감정까지 만들었어요. 무감정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처가 재발이 딱 되겠죠. 요거 한 번, 몇 번 반복되고 나면은 뭘 가냐면 요 상처가 다시 재발이 됐을 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요 상처를 그냥 봉인시켜버린다. 왜? 가면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코칭이 들어가게 되면 해리 현상이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이 만들냐면 감정 관련된 코칭을 받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의존하던가. 코칭해주는 사람한테 의존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만들냐면 의존하던가 자신감 만땅되던가. 자, 그러면 심리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리 문제가.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의존돼 있어. 이 상담사에게 의존돼 있다고요. 그러면 상담사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생각만 해도 편안해져요. 물론 가서 한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아요. 그냥 의존돼 있으면 원래 그러거든요. 이게 의존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또 하나는 안 그러면 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심리의 문제가 언제 있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굳이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뭐가 느껴지냐면 치료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둘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상처가 더 커지는데, 커지는 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나쁜, 어떻게 보면 부작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이 부작용이 그냥 일반적인 부작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에요.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이 자신감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부작용은 인생 전체를 다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바로 감정 기준을 얘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기준이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면 되지. 즐겁게, 신나게. 남들이야 아프단 말든 나만 신나면 되잖아. 그게 행복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틀렸나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감정 기준. 그런데 뭐가 문제 생겼어요? 타인이 피해를 입든 말든 자기는 관심이 없다니까, 이거에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 기준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기준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감정 기준이. 그렇다고 감정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감정 기준은 감정 기준인데 나의 감정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바로 재미와 즐거움도 아니고 아프고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상처도 아니에요. 어디에 맞춰야 이 감정 기준이 바로 인간의 행복에 맞춰져야 돼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행복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행복에 맞춰진다. 자, 그럼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는 기본적으로 뭘 필요로 합니까? 현재 행복이 필요하죠. 현재 행복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의미 자체, 즉 지금 현재 함께 가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야 돼요. 함께. 지금 현재 함께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함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픈 거거든요. 그 인간의 행복의 기준,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꾸. 행복이라는 거. 행복은 재밌고 즐거운 겁니까?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고통도 아니고 재미와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딱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말로 하라 그러면 애매해요. 말로 하라 그러면 정말 애매하지만 분명히 이거 즐겁고 재밌는 거 아니라는 건 알아. 편안한 거 아닌 것도 알아요. 편안한 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문외한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편안한 거지. 이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뭐라고 정의를 해봤냐면 감동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요. 어떻게 딱히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동이 지속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감동이 지속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의 감정도 필요하죠. 여기에 지금 이런 행복의 감정도 필요하죠. 여기에는 재미와 즐거움, 재미와 즐거움보다는 좀 약간 단계가 좀 높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내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요.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애매한 용어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감정 기준대로만 가려고 그래요. 이게 행복이지. 왜? 추상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건 또 뭐지? 그래서 행복이라는 관점을 한번 딱 생각해 보면 분명한 거는 내 감정 기준에 재미와 즐거움을 가는 거는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즉 여기에서 나만 행복한 거는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결국은 나와 내 주변,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 가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기준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뭐냐면 자기 감정 기준에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에요. 문제는 나는 즐거워요. 대신 누가 불행해져요?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요. 그래도 나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행복하면 되겠네? 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타인과는 관계없어. 그건 뭔 얘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타인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회 부조리, 병폐, 문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길거리 지나가다 승질 난다고 한테 주워 패필했어요. 묻지마 폭행. 왜 했을까요? 피해자 있어. 그죠? 여기 폭행한 사람 있어. 자, 이 폭행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자기 감정 기준에서 한번 봐봐. 야, 뭐 하려고 했어요? 자기 재밌잖아. 그리고 내 스트레스 받는데 잘 됐네. 스트레스 해소했잖아. 신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 행복 추구했네? 이 사람 행복 추구했잖아요. 자기 행복. 난 이게 행복했어. 그래. 그럼 어쩌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범죄자니까 갖다 놔. 맞아요. 범죄자니까. 그럼 이 피해자는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아가 한 방에 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 감정 기준으로 즐겁고 재밌게 가는 거 이것도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범죄 저지른 사람 입장 나는 그게 행복이었다니까? 그런데 죄래. 그래서 내가 가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나는 죄 지은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추구를 했는데 왜 니들 이래놓고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의존되는 거, 자신감을 만드는 거, 이게 좋아 보여요. 행복의 권리,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할 권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행복의 일부를 할애를 하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래서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인간답게 산다는 게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가고자 하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규가 많은 나라일수록 불행한 나라예요. 법규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제할 게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의존되는 거, 자신감, 이게 바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코칭 기법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바로 이기주의를 만들어요. 이기주의. 물론 본인들은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잖아요, 자기. 의존되는 것도, 의존도 뭡니까? 그 사람만 있으면 난 행복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착돼 있으면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